97회 전산세무 2급 원천징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메뉴는 원천징수 쪽으로 아예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원 등록 문제이네요.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해달라는 사원 등록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잠깐 볼게요.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이네요. 근데 자료가 한가득이죠. 그래서 최원호 본인의 자료, 배우자 자료, 자녀의 자료, 그리고 지문부터 아무튼 길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모두 다 입력하면 배점은 10점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문제니까 여러분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 메뉴 열어놓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우리 사무직 사원 권예원 그리고 여성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금년도 7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1번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 자 지금 사원 등록이 왔더니 권예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규로 등록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권예원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무엇해달라? 등록해달라. 그리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 단 공제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등록해라. 다만 공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로 써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오빠가 있대요. 모두 다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오네요. 그럼 등록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와져 있는 요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본사항 쪽에 입력하는 거 먼저 해놓고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몇 번으로 넣어달라고 했냐면 101번. 그러면 4번에 가셔서 101번. 우리 4번 코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은 권예원입니다.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부여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주민등록번호는 89012325487554. 자, 금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또는 전년도 기출문제랑 비교해보시면 달라진 점이 전년도까지는 우리 주민등록번호 적색으로 전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줘버렸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갑자기 적색 주민번호가 아닌 흑색이 나오게끔 번호를 다 맞춰주고 있네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 우린 큰 의미는 없어요. 요것만 맞춰가시면 되니까. 자, 입사일자는 2021년도 7월 1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국인이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고요. 주민등록번호로 갑니다. 자, 거주자이다, 비거주자이다, 거주자예요. 분명히 내국인이며 거주자이고 여성 근로자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국내에 근무를 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 맞춰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거주자. 그럼 국외 근로는 있다 없다? 없어요. 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사무직 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산직 등 여부도 부로 가는 게 맞죠, 여러분? 주어진 조건만 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 소위 말해서 주소라든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보수 금액은 우리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넣지 않습니다. 준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건들에 대한 건 채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우리 그대로 어디로 넘어간다?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무슨 부분이다. 권예원 씨가 현재 우리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원인지의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내국인이고 거주자이고 사무직 직원이며 국내 근무하고 있고 사원코드 101번에 등록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 부양가족공제 현황에 내려오시면 세대주 구분란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딜 봐도 글씨가 없단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성 근로자라고 했죠. 주민번호도 가운데 2번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성 근로자는 무슨 부분? 총급여 수준과 그리고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따져서
충족한다라면 우리 부녀자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죠. 네, 그건 검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권예원 씨 본인 연간 총급이 얼마? 3천만 원. 자, 제가 종합소득 금액은 3천. 그리고 총급여로 얘기할 때는 4,100 하고 뒤에 짜투리 금액이 있어요. 근데 뒤에 건 기억 못해도 그냥 4,100만 원까지는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총급여 4,1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일단 소득의 요건은 충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녀자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녀자 공제는 소득 요건이 먼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소득의 요건은 현재 요건을 봤더니 총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 4,100만 원 이하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족인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부분이에요?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있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배우자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했죠. 자, 배우자가 없으면 무슨 부분? 본인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고요? 세대주의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에 우리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공제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뭐가 된다? 가능해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누구요? 권예원 씨는 배우자 구정민이 있거든요. 그럼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권예원 본인은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녀자난에 가시고요. 1번 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으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권예원 건 정리가 끝났어요. 자, 배우자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배우자 내국인이고요. 동거하고 있으며 연간 총급여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만 있다라면 우리 연간 총급이 얼마까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까지만. 근데 7천만 원이에요. 그럼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하자? 당신은 부가 됩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부입니다.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입력할 때 부. 자, 본인의 아버지가 있네요. 본인의 아버지. 자, 60년 출생이시고요. 내국인이고 현재 동거 여부의 비동거랍니다. 우리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왜 소위 말해서 따로 떨어져 사실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 50만 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복권 당첨 소득은 우리 무슨 의미가 된다? 여기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리고 연령 요건에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동그라미로 갑니다. 자, 어머니가 있네요. 62년생. 자,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800만 원.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이하까지만이에요. 아까 제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럼 총급여는 얼마까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500만 원 이하였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는 양도소득 금액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100만 원 이하 조건이었을 때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소득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근데 더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지금 62년생이잖아요. 62년생이신 분들은 몇 세가 되지 않는다? 60세 이상자가 안 되죠. 자, 제가 나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는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무엇하셔라? 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60년생이시잖아요. 2021년도에서 1960을 빼면 61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아버지보다도 2살이 더 아래에 계신 거죠? 그럼 59세잖아요. 그러니까 연령 요건도 문제가 되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연령에도 요건 충족이 안 되고요. 소득도 요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들어간다? 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들.
17년도 출생입니다. 그럼 4살이겠네요. 동거하고 있고 소득이 없답니다. 아들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된 자녀 세액공제는 못 받겠네요. 그쵸? 7세 미만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오빠 85년생입니다. 그럼 85년생이면 나이가 꽤 많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연령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85년생이기 때문에 연령의 요건은 충족이다, 불충족이다, 불충족이에요. 그럼 안 된다가 맞죠? 그런데 비고란에 와서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이 없고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연령에 대한 건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를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령 따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몇 세, 21세부터 몇 세, 59세 사이에 있는 장애인은 공제 대상에 들어오라겠죠. 그래서 오빠는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여기 나와져 있는 소득이 전부이고요. 위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다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대요. 그럼 그 요건 맞춰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자, 우리 배우자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배우자. 자, 배우자 부분 넣을 건데 저 화면 조금만 옆으로 밀게요. 네, 이름이 안 보여서요. 자, 연말정산관계 배우자는 몇 번 선택하시면 되나요? 3번. 자,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넣으시면 되나요? 구정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구정민.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맞습니다. 그리고 850420143456일이라고 넣어주시면 36. 근데 소득금액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되니까 기본공제 부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존속은 1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권정무 씨입니다.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6004-1354-877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나이 61세이시고요. 기본공제 60세 이상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 선택할 거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본인의 직계, 존속 1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본인의 어머니가 있죠? 손미영 씨.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62-0520-2324-87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번호 다시 넣을게요. 뒤에가 6으로 넣어야 되는데 3이 들어가서요. 자, 연령 조건이 59세예요. 부로 들어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연령 요건 충족 아니시고 소득 금액도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 아들입니다. 구태성. 자, 아들은 직계 비속이니까 4번 선택하시면 되시고 구태성이라고 입력합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170103. 저 왜 자꾸 키보드를 조금 멀리 놓고 치고 있어서 170103-3143-57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나이 4살입니다. 소득 없으니까 20세 이하 요건 충족으로 공제는 받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리고 오빠. 오빠는 형제자매죠, 여러분? 형제자매는 몇 번 넣으시면 되시나요? 6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름은 권우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고 850112-1454-522 넣어주시면 현재 36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부로 들어온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5번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리 가셔서 1번 장애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우리는 1번에 있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애 1번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더 할 거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더 할 건 없어요. 그러면 사원 등록과 관련된 5점짜리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입력이 조금 많았죠? 네, 입력이 조금 많았지만 뭐 특이한 점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가 나오면 여러분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를 같이 낼 때가 꽤 많아요. 그거 꼭 정리 잘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자, 다음은 영업부 사원 최원호 씨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120번. 입사 연도는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채원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부양가족은 별도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본인이 모두 다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 간소화 자료와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역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시고 우리 부양가족은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도 입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어느 부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어디에 가시면 여기 부양가족이란 탭이 있죠. 이 자리에서 입력할 수 있다. 어느 쪽에서 입력하든 자료는 모두 다 자동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출제자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해달라고 했네요. 이걸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라고 하면 답안 공지가 사원 등록 화면이 캡처돼서 올라올 거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해라 라고 하면 이 부양가족 탭이 화면이 캡처가 들어와요. 근데 어디서 했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부양가족을 입력해 주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와 주택, 임차 차입에 대한 탭과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무엇해달라? 작성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단 채원 후의 총 급여는 6천만 원이고요. 채원 후가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가정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와져 있는 요건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채원 후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 누가 있다? 윤선희 씨가 있고요. 자녀 최슬기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건 월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본인, 윤선희, 최슬기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사원 등록 쪽에서 해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원 등록 쪽에 갈게요. 자, 사원 등록 쪽에 가시고 그리고 최원호 사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탭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요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최원호는 지금 세대주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럼 그 요건에 맞춰서 내용 볼게요. 자, 최원호 씨 세대주 요건 체크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요건에 첫 번째 1번은 신용카드, 2번은 보험료, 3번은 의료비, 4번은 교육비, 5번은 기부금. 그러면 다른 내용을 볼 건 없죠,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최원우 씨 본인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준 조건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정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누구를 보자. 윤선이 배우자 볼게요. 자, 배우자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나와져 있으시고요. 별도의 소득은 아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등록 자체가 완되어 있으니까 등록만 해주시면 되네요. 배우자는 3번이고요. 연말정산 관계는. 그리고 성명은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윤선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시고 89-1204-2567-541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연령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엔터 하셔서 라인 벗어납니다. 그 다음 자녀 최슬기 첫째입니다. 자, 주민등록 받더니 21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년도에 출산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출산 입양공제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첫 번째 자녀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들어갈게요. 연말관계 가셔서 우리 직계 비속 4번 선택해 주시고요. 성명은 최슬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21-01-01-4561-788이라고 넣어줍니다. 20세 이하이고요. 우리 출산 입양에 대한 공제 첫째로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입력하라는 거 입력 요건 다 끝낸 거죠,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서 우리 4번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최원호 사원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또는 120번 직접 넣으셔도 된다겠죠. 그러면 자료가 들어옵니다. 부양가족 탭에 가시면 사원 등록에서 입력했던 정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분명히 문제에서는요.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뜬금없이 여기 캡처를 해서 답안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 답만 보시는 분들은 나 사원 등록에서 넣었는데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런 글씨가 나오면 답화면도 부양가족 명세 쪽에 화면을 대부분 캡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공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달라질 건 없죠. 저는 화면 좀 옆으로 조금 밀고 이 화면을 놓고요. 화면을 좀 키워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호 씨 거부터 시작해서 월세, 주택까지 내용 정리를 한꺼번에 쭉 해볼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본인 겁니다. 본인 거는 다 공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 사용 금액 2천만 원에 의료비 지출했던 게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의료비 지출 금액은 무엇이 가능하다? 우리 의료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중복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중복 가능. 자, 그렇게 가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직불카드 1,000만 원의 내용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따로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되면 직불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얼마만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우리 9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50만 원으로 수정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100만 원이 있어요. 자, 독일어 학원비 결제 금액이래요. 우리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학원비는 교육비는 인정이 안 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오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만 안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안 되고 신용카드는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됐을까요? 그럼 일단 신용카드 쪽은 특이한 건 없어요. 네, 요 부분들 내용만 정리하셨으면. 자, 그 다음 보험료로 내려올게요. 상해보험이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이래요. 공제받는데 문제 되시나요? 본인 건데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자, 의료비, 진찰 진료를 위해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법령을 다 써줬어요, 여러분.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결론적으로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우리 어디에 본인 의료비에 여러분 본인이라고 하는 란에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시력 교정과 관련된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60만 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시력 보정용으로 구입한 렌즈 구입비 또는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해요. 근데 문제는 6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얼마가 최대이다? 50만 원. 그러면 얘는 50만 원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의약품 등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비용이래요.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또는 건강의 증진 목적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은 우리 의료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의료비로 인정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 50만 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의료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의 의료비는요. 25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하면 의료비 얼마 입력하시면 될까요? 본인 거로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갈게요. 자, 교육비. 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지출 비용. 우린 사이버 대학이든 아니면 학점제이든 외국에서 다닌 학교이든 모두 다 교육비 인정이 돼요. 다만 대학원이 안 된다겠고 학원비가 안 된다겠죠. 대학원은 누구만 인정하겠다? 본인만 인정한다고 했었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300만 원 본인의 교육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300만 원 본인 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자, 독일어 학원 지출 비용. 자, 대학 부설 어학원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학원은 교육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비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독일어 학원비 100만 원 현금 영수증 받아왔고 그때 뭐라겠어요? 우리가 학원비는 취약 전 아동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는 안 되는 거고 신용카드는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학원이에요. 학원. 그래서 저는 밑줄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교육비 인정 안 된다는 거. 자, 기부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에 대한 금액 20만 원이 있대요. 자, 이재민 구호금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부분은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다. 본인 거는 제가 왜 여기서 뭐 안 따져, 여러분? 연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본인 거는 다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건 법정기부금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실 것. 법정기부금. 자, 정치자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자, 정치자금은 누구 거만 된다? 본인 거만 되죠. 지금 저희 본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정치자금 세액공제 넣어주시고 초과된 부분은 법정기부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입력하는 나는 한란에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입력합니다. 자, 배우자 윤선희 씨. 자, 의료비가 있네요. 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우리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심해달라는 게 있었죠. 무슨 부분? 산후조리원은 본인의 총급여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 총급여 6천만 원 나와져 있죠. 그리고 우리 기본전제 조건에 상단에요. 최은호 씨 총급여는 얼마이다? 6천만 원이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 총급이 얼마 이하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7천만 원이었을 때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총급여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 요건,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요건 충족이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누구요? 배우자. 그러면 본인, 배우자, 그리고 뭐 장애인의 의료비 아닌 거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의료비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7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의료비. 그래서 일반 의료비 자리, 기타 자리에 넣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통신대학의 교육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교육비에 대한 부분 본인 거를 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육비는 연령에 대한 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지금 현재 배우자 윤선희 씨는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부양가족이라는 탭을 열어놨을 때 기본공제가 모두 다 공제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요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공제 넣을 거고요. 자, 자녀 최슬기 씨. 자, 의료비 50만 원이 있고요. 의료기관의 우리 건강 진단비라고 돼 있어요. 우리 건강 검진 받으시잖아요. 이거 공제 받는데 문제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넣는 부분. 이것도 일반 의료비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다 된 거네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 개인 자녀들의 본인과 각각 개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가 있다?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와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지금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본인이었고요. 그리고 요건들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으실 때 무슨 부분? 전용명정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부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국민주택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증 뭐 3억 이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국민주택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보셔야 됩니다. 84평방미터이면 85평방미터 이하 조건이니까 문제 없네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봤더니 금년도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금년도는 지금 현재 월 7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70만 원에 곱하기 12달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네요. 시험 문제가. 2021년 연간 총 지급액은 얼마에다? 70만 원 곱하기 12 하시면 8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40만 원입니다라고도 써줬습니다. 요 연간 금액 안 주시면 월 70만 원 곱하기 몇 달 동안 월세를 냈는지 곱하셔서 금액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월세와 관련돼서 여러분 공제 받으실 때요. 무조건 월세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얘도 총급여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총급여 수준을 두 가지를 줬잖아요. 총급여 수준 부분 보시면 우리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어느 부분 여기 연말정산 입력 부분에 월세 부분이 들어가려면 월세 주택 임차 부분에 월세 내용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월세 들어오는 부분도 총급여 수준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7천 기준이에요. 근데 요건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국민주택 요건 충족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급여 저 그냥 금액만 쓸게요, 여러분.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요건도 무엇하였다? 충족하였잖아요. 그러면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단 부양가족과 관련된 건 정리가 다 끝난 상태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뭐 넣어주시면 될까요? 월세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말정산 입력에 대한 부분. 월세 부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월세 주택 임차 부분에 가셔서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갑니다. 자, 임대인, 집주인은 서현근. 그리고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좋네요. 797-97-01255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형에 가시면 하단에 메시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여기 메시지 나온 거 보시고 입력.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1번에 있죠, 여러분. 제가 너무 옆으로 밀어놔서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유형에 가셔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계약의 면적은 84평방미터.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오타만 내지 마세요.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라고 되어 있네요. 200. 그리고 엔터. 계약서당 임대차 기간은 전체 기간 다 넣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자, 연간 월세 금액은 1년 동안 낸 월세 금액의 합계 84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7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750만 원 들어오고 그 금액에 75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부분 입력이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입력이 끝나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우리 어디 확인하시면 스크롤 쭉 내려오셔서 월세라고 하는 69번 자리 가시면 여러분들 입력했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순차적으로 저희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용카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우리 어느 쪽 부분, 이거 화면 절반을 나눠서 왼쪽은 어느 자리고 소득공제 자리이고 오른쪽은 무슨 자리다, 세액공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 요건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소득공제 42번 신용카드 부분에 갑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 보시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넣어주실 때, 자, 신용카드 부분의 사용금액 자리에는 우리 가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2천만 원 입력하셔라.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지풀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얼마만 넣어주셔라? 950만 원만 입력하시고 엔터. 자, 현금 영수증 있죠, 여러분? 얼마요? 1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은 우리 전통시장 사용분이라는 자리에 가셔서 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입력할 거 빠진 거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모두 다 입력이 끝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100만 원 입력하신 거예요.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거나 상단에 X 버튼 눌러주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입력 끝난 거고요. 입력 끝난 건 여러분 나름대로 입력 다 끝났다고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보험료 가겠습니다. 우리 소득공제 쪽은 신용카드 말고는 더 넣을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세액공제죠, 여러분. 그럼 세액공제는 오른쪽 화면에 맨 상단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면 상단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 자녀 부분에 우리 금년도에 출산한 아이가 있어서 여기 30만 원 들어와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연금은 없으시고 우리는 누구부터? 보험료부터. 자, 60번 보장성 보험에 일반과 장애인 자리가 있는데 일반 자리 가셔서 우리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본인 거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다른 사람 보험료 또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본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입력. 자, 입력 다 끝나셨으면 보험료 입력했다고 표시. 자, 그리고 의료비에 갑니다. 61번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 팝업 창에 요건에 맞춰서 넣습니다. 본인의 의료비 저희 아까 미리 합산해놨어요. 얼마요? 300만 원. 그러면 본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본인 자리에 3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의료비 본인 거 입력 끝났으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윤선이 의료비가 있었죠, 여러분? 네, 윤선이 씨 배우자 의료비. 자, 배우자 의료비는 어디에 넣는다?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넣는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본인 거 말고요. 누구 거도 있어요. 자녀 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의 금액은 우리 배우자 300만 원과 그리고 자녀 50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를 넣어주셔야 된다? 350만 원을 넣어주셔야 해요. 요게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일반 의료비를 뭐라고 부른다? 그 밖에 의료비라고 부르는 거죠. 요 자리에 350을 입력. 됐을까요?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350만 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비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금액 저 잘못 넣은 거 없죠, 여러분? 그쵸? 잠깐만요. 금액을 250에 50만 원에서 의료비 300.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과고 관련돼서 들어와져 있는 부분 금액.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여러분 이 문제가 함정 하나가 더 있는데 저 지금 한 가지 안 빼고 알려드린 게 있어서 그거 추가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산후조리원의 의료비는요. 저처럼 350 넣으면 일단 의료비는 점수 못 받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산후조리원 보셔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펜이 자꾸 안 눌릴까요? 펜 기능이 잠깐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써지긴 하니까요. 산후조리원. 자,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건. 내가 넣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 보실 땐 본인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자, 요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얼마가 있다? 300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느냐? 아니죠. 한 회당, 1회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회당 얼마 들어갈 수 있다? 200만 원까지죠. 근데 요거 기억 못 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얼마 넣었을까요? 350. 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 3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의 금액을 우리는 아까 미리 수정한다라고 하면 요 자리를 200으로 무엇했어야 된다? 고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35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간다? 250이에요. 됐을까요? 그 부분. 근데 제가 이거 아마 본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가끔 왜 임신을 1년에 2번 하는 분들이 임신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2번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아이를 낳는데 공교롭게도 또 임신이 돼서 12월에 아이를 낳는 분이 간혹 있더라. 그러면 한 해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횟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지출한 금액이 있었다. 그럼 거기서 200만 원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달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번이면 최대 얼마까지? 40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횟수로 간다. 근데 이제 쌍둥이를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뭐 지출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아이 숫자로는 보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거까지 낸 문제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도 지금 몇 회, 우리 97회 풀고 있죠. 97회 이슈이고요. 거기에 함정을 다 팠어요. 200만 원까지 카운트를 했어야만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의료비 저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 얼마라고 넣어놨는데요. 350이라고 넣었는데 여기 350이 아니라 얼마로? 250만 원으로 수정 입력했어야 돼요. 이것도 정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비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확인. 그래서 의료비는 총 지출 금액, 인정되는 금액은 본인 거 300만 원과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의료비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얼마? 250만 원이 인정이 돼서 550입니다. 그럼 의료비도 입력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교육비 갈게요, 여러분. 자, 교육비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창 열리면 입력합니다. 자, 본인 거에서 교육비가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분? 그럼 본인의 교육비 얼마? 300만 원. 그럼 본인 전액이라고 써 있는 자리 가셔서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내려오셔서 배우자 윤선희 씨도 교육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통신대학에 대한 교육비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우리 대학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학생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본인과 배우자 거 인정이 돼서 우리 얼마이다? 공제 대상 금액은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부금 갈게요, 여러분. 기부금. 자, 기부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부금은 본인 거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은 법정이라고 했으니까 당해 연도 법정 기부금 글씨를 찾아줍니다. 그럼 당해 법정 기부금 글씨 찾았죠, 여러분? 법정 당해 기부금 난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20만 원 입력하셔라. 그리고 정치자금 후원하신 건 반드시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10만 원 이하와 10만 원 초과를 반드시 구분해라. 지금 저희는 10만 원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럼 10만 원 이하 자리에 10만 원 입력하셔서 마무리. 그럼 정치자금 세액공제 9만 909원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넣어주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 자, 그럼 저희 또 넣어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넣고 나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5%이고요. 그리고 차감 징수세액은 실제 환급을 327만 6,370원 받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되셨으면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규로 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조심할 부분이시고 기존에 냈던 문제랑 패턴을 조금 다르게 냈던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 무슨 부분? 교육비 인정이 됩니다. 그럼 해외 교육비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독학에 의한 또는 학점에 의한 뭐 통신대에 대한 부분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문구를 줬다라는 거죠. 무슨 법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라는 문구를 준 게 다른 시험하고 좀 달라진 부분. 그리고 최대의 이슈는 누구였을 것이다.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 문제가 최대 이슈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자, 요건 다 정리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97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이슈보다요. 유의하세요라는 문제가 조금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자본종의 우선상계 문제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의 우선상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처럼 산후조리원 문제가 나왔다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97회도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거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의제기 받아준 거는 제가 왜 미지급금의 확정 답안만 내주고 이거 미지급 비용도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라고 문제 풀어드렸던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답안은 미지급금으로 공지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거 이의제기를 미지급 비용도 맞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았으면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세무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돈이 얼마를 지출했다. 그런데 차변에 비용 계정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1차 답안 다 미지급금을 전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미지급 비용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복수 답안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카드는 미지급 비용을 복수 답안으로 아예 처음부터 공지를 해버렸고, 그리고 저희가 미지급금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 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지급 비용에 대한 거를 답안 공지 부분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이의제기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네, 미지급 비용도 인정하겠다. 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 되셨으니까 우리 9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7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6회 풀도록 하겠습니다.